끝까지 3번 올리니까 받으실 때까지 받으셔서 투표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지금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3 비상계엄 내란 때문에 펼쳐지는 선거라서 외신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주목받던 선진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느닷없이 비상계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BBC 같은 경우에는 계엄령이 한국을 분열시켰는데 이번 선거가 한국을 치유할 수 있겠는가라는 분석 기사, 가디언 같은 데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연설 장면을 쭉 묘사를 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헌법적 위기에 빠진 지 6개월 만에 그렇습니다. 이 분열을 치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알자지라도 이제 하여튼 해외 언론들이 네.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는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이번에 다 기침들을 하시느라고 네. 저도 병원에 다니고 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정권 교체 성공하면 한국은 어마어마한 제도약의 기회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이 정권 교체에 성공하고 민주주의가 다시 잘 서기를 기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쟁자가 온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은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권 교체 확실하게 성공해야 되지. 지금 정권 교체 성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엄청난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거다. 네. 윤석열 다시 돌아옵니다. 예, 김문수 같은 경우에 정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 사람인데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자가 김문수 아닙니까? 예. 그런 자가 김문수고 정광훈과 완전히 동일체 한 사람 김문수 아닙니까? 윤석열을 그 비상계엄을 옹호해서 네. 어리버리하다가 대통령 후보된 사람인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은 조금 전에 김상욱 의원 다녀갔듯이요. 조직적으로 아주 단단합니다. 조직적으로 아주 단단해서 이 그 마지막 날 제가 대구에 가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구에서 아주 바람이 좋았습니다. 네. 딱 일주일 놓으면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용어가 하나로 단일화된다고 합니다. 범죄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용어로 일치 단결하고 그리고 당일날은 시구연들이 많잖아요. 예. 그 조직들이 전부 다 어른들을 실어 나른답니다. 근데 그 불법 선거 아니 편의 제공 선거법 위반인데. 보이지 않게. 예. 그러니까 이게 실어 나르는 게 맞아 안 맞아 애매할 정도로 그리고 실어 나르는 것도 불법도 찾아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쫙 동원된다고 합니다. 예. 어른들이 거기까지 투표소까지 나오게 하려면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기 때문에 이 어른들이 살랑살랑한 어른들에게 그쪽 표를 찍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아주 총단결해야 되고 저희가 가보지 못한 섬 네. 이런 곳곳에 곳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대구 경북에 곳곳을 다 다녔고요. 네. 반응은 아주 좋고 마음들이 살랑살랑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떠나고 난 다음에 국힘 조직이 동원된다면 그들은 조직적으로 운동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상명하복이 예. 끝내준다고 합니다. 예. 예, 이것에 저희가 대응하려면 지금 더 많은 투표를 독려해야 합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윤석열 내외가 방금 전에 서초구 원명초등학교를 찾아서 투표를 했는데요. 어린아이를 하나 손을 잡고 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몇 학년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아이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갔다는데 김건희 씨가 옆에 포착이 돼 있습니다. 그 사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 참여하는 것은 뭐 당연한 권리이니까 뭐 그거를 논박할 이유는 없겠으나 뻔뻔스러운 거죠. 논박을 떠나서 뻔뻔스러운 거죠. 저렇게 뻔뻔스럽게 대한민국의 우리 아이들인 군인들에게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국회와 선관위에 찾아가서 총을 겨누게 한 그리고 그 총알까지 불출시킨 네. 그런 대통령 그리고 수많은 군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온 사람들에게 내란에 가담하게 한 그런 자는 저는 저렇게 뻔뻔스러운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구속 취소되어서 나오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극보수 구구들이 결집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그러는 세력이 아주 많다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리박스쿨 이야기하시겠지만 네. 정말 세뇌된 잘못된 논리, 잘못된 역사관으로 계속 세뇌시키는 저들의 조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요즘 선거운동하면서 새롭게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 기자들이 사진 촬영 주변에서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경호관이 이제 김건희 씨 앞쪽에서 저렇게 화면을 막고 있는 그런 장면도 나와 있는 건데요.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뻔뻔하다. 그리고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 지금 뭐 받고 있는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예. 이번 선거 끝나면 제일 먼저 포토라인에 설 사람이 김건희 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 그런 거리낌 없이 저렇게 활보를 하고 있구나. 내란 수괴 네. 내외가. 예. 네.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에게 또 경고합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김건희 관저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그리고 친인척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비서진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모두 다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예. 그런 곳에 증거들이 다 숨겨져 있고 예. 증거 인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인멸되는 동안 손 놓고 있었던 경향이 있지 않고 검찰은 또 그것을 전부 다 가로막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저런 세력들이 꿈틀거리거나 권력을 탐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아직 샤넬백을 못 찾았어요. 두 개나 그 통일교 쪽에서 건넸다고 하는데 그 샤넬백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목걸이 어디가 있는지 그럼요. 예, 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두 가지 이슈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 찾아내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 리박스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어린 네. 아이들한테 극우 사상 교육을 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방과 후 활동을 통해서. 예. 방과 아이들은 네. 흰 백지와 같아서 네. 넣어주는 대로 맞습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아이들에게 그게 역사라고 생각하고 그런 그 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세뇌를 네. 해나가는 과정 그리고 극우의 논리를 집어넣는 과정 예. 이것을 늘봄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게 리박스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권과 그 윤석열 정권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소녀숙인가 하는 대표가 그 교육부의 자문위원이라고 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정책자문위원이었어요. 예. 해촉은 됐습니다 어제. 예, 예. 그 해촉 빨리 시키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죠. 뭔가 꼬리 자르기. 예, 꼬리 자르고 예. 두려운 게 있으니까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예.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사실 어제 밤에 만난 저의 그 지지자인 분들을 만났는데요. 네.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서영교 의원님을 너무 좋아해서 네. 내일 꼭 투표합니다라고 하는데 남편이 네. 이상한 SNS를 보면서 사실은 상당히 붉은 물이 들어가고 있으면서 오히려 우리들을 향해서 말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에? 그래서 자기는 부부인데 남편이 그렇게 날라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예. 물 들어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스타 예.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 더 치밀하고 치열하게 좀 찾아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2025년에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곳에서 비상계엄을 하고 총기를 겨누는 그런 자들이 진짜 예를 들면 공산당 아닙니까? 윤석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네. 예, 극우 그런 사람들에게 선동되지 않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 게 그 리박스쿨처럼 좀 합법적인 것을 가장하고 네. 아이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스며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뭉탱뭉탱님께서 스포츠잇을 써주셨어요. 어제 우리 의원님 여의도에서 실제로 뵙고 사진도 찍었는데 예. 실물이 훨씬 아름다우셨어요. 의원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곧 좋은 세상 오겠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정말 분들 정말 너무 귀한 분들이죠. 예,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아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금시리님께서도 12월 3일 그 밤에 국회 앞에서 현장 취재하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진짜 무서웠는데 네. 예, 용감하게 취재 편의점 생생보도 해주시는 거 보고 감동이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 예. 일 정도의 기자가 예. 5.18 때 비상계엄 때면 당연히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기자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예. 그런데 영연백 용기를 내서 먼저 들어와야 된다고 요구하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너무 예. 감사드립니다. 아니 예. 영연백이 수천 개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아닙니다. 그 원래 준비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렇죠. 영연백이
예? 원래 주문되어 있었던 거면 그런 정도 하면 되지. 왜 그 이렇게 직전에 수천 개를 주문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런 예산은 기재부에서 내려줘야 그 예. 예산이 확정되는 겁니다. 국방부가 그런 것을 교묘하게 영연백을 준비해뒀다 이렇게 예.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그 의원님 그제 국회 법사위시니까요. 네. 제가 저는 국방위도 했답니다. 국방위도 하시고 아니 사선이시기 때문에 네. 웬만한 상임위는 다 네, 다 거치셨을 것 거쳤습니다. 같은데 행안위원장, 예. 국방위, 환노위도 하셨죠? 환노위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제가 기재부 기재위 장관 목줄을 흔드는 추경호 장관이 기재부 장관일 때 제가 네. 정치인이니까 그 추경호 의원 진짜 이상해요. 네. 왜냐하면 그날 밤에 그 의원들이 모두 국회로 그 결집하고 있을 때 제가 국회 담을 넘던 그 순간에 추경호 네. 의원이 국회를 나갔어요. 그렇죠. 원내 지도부 국회에 일행이 있다가 나갔단 나갔어요. 말이에요. 국회에 예, 있다가 예. 나갔어요. 네. 그 의원회관 출구 쪽으로 이미자 의원, 네. 추경호 의원 네. 제가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네. 그 저 경산의 지역구인 젊은 의원이 있어요. 안경 낀 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네. 나는데 그 하여튼 지도부가 쭉 네. 빠져나가는 거. 저 사람들 네. 왜 나가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네. 그러면서 국회로 들어갔던 생각이 네. 나고 그 사람이 그 국회에서 의총한다고 했다가 다시 맞아요.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 전화 왔을 겁니다. 틀림없이 모든 전화 내역 다 네. 확보해야 되는데요. 뭐 하는 거야 지금 거기서? 네. 거기서 사람들 들어오라 그러면 어떻게? 빨리 나와. 그리고 거기다 진압할 거야. 네. 이런 거죠. 거기다 진압하고 군인들이 들어가서 다 끌어낼 거야. 빨리 그 근처에도 있지 말고 나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비화폰에 통화했던 내용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통화 내역이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더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모두 내란범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저희들이 내란 특검을 통과시킬 때 예. 국힘이 결사반대합니다. 결사반대할 때 추경호 의원이 연루되어 있다고 결사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내란 동조라고 네. 했을 때 자신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해서 결사반대하는데요. 추경호 의원 얘기하면서 결사반대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초기에 특검법 반대할 때 네. 그런 추경호 의원이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대강은 알고 있는 거죠. 네. 윤석열과 연결되어 있고 비아폰으로 통화하면서 지금 나와라. 나와서 다 못 들어가게 해라. 그리고 거기는 진압될 거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도끼로라도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문을 부수고,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 끄집어내라. 예. 예. 그렇게 총을 쏴서 끄집어낼 뻔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누가 그건 막아준 겁니까? 국민도 막아주셨지만 그 현장에서는 군인들이었습니다. 바로 눈앞에까지 왔잖아요. 맞아요. 바로 문 앞에 본청 문 앞에 창문을 그들이 깼어요. 깼죠. 깨고 안 들어온 겁니다. 맞아요. 예. 네. 그리고 그걸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한 그 장군들이 있는 거죠. 맞아요. 곽종근 등의 장군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 저는 그분들을 사실은 아주 고마운 분들로 또 보답해 줘야지. 다음에도 군인들이 그럴 때는 위에 잘못된 명령을 듣지 않는 거죠. 네. 과거에 잘못된 명령을 들어서 처벌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군인들이 댓글을 합니다. 네. 예. 그 국정원이 댓글을 했고 군인들이 위에서부터 지시를 내리죠. 댓글을 쓰라고. 그래서 군 사이버 네, 부대가 사이버 사령부. 댓글을 쓰게 됩니다. 사이버 예. 사령부가. 그때 또 제가 국방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때 사이버 사령부 전부 다 잘못된 명령을 받았을 때 이들도 처벌받는다. 네. 근데 잘못된 명령을 받지 않으면 위가 직권 남용이 되지 않고 밑은 처벌받지 않는다. 근데 위가 잘못된 명령을 사이버 댓글을 군인들에게 쓰라고 했는데 정치에 개입해서 네. 그걸 받으면 또 직권 남용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 장관이 감옥에 가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번에 내란의 기획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조금 나오긴 했으나 전체의 이 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그 마각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란 특검을 해야 되는데 내란 특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 예. 그 지금 다 숨겨져 있고 일부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오늘 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선거 결과 선거 아주 결과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네. 이 내란의 배후를 밝혀낼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 그 양당 간의 길에 이제 놓여 있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선거 결과가 좋게 된다면 이 내란 특검은 속사포로 가장 먼저 국회에서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속사포 이런 걸 떠나서 네. 그냥 법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네. 그리고 벌써 국회 본회의를
법사위를 통과시켜 놨기 때문에 네. 바로 본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통과시키면 되게 돼 있습니다. 본회의가 목요일 날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 목요일 본회의에서 지금 네. 통과되어야 할 예정된 법안들이 이제 언론 보도에는 네. 뭐 여러 가지가 나오던데 그 중에 네. 내란 특검도 포함이 됩니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네. 명태균 특검, 건진 특검, 그거는 김명건 특검이라고 제가 대표 발의했고요. 예. 그래서 법사위를 통과시켰고요. 예. 그 다음에 내란 특검도 네. 통과시켰고요. 최수근 상병 특검도 통과시켰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을 법사위 예. 전체 회의까지 통과시켜 놓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바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게 그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선거는 오늘까지입니다. 선거 운동을 오늘까지 할 수는 없지만 네. 맨 처음에 2012년도입니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붙었을 때입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점심 때 네. 출구조사까지 문재인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네. 박근혜 쪽에서 총동원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대구 경북에서 막 다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끝내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올라가는 추세이고 네. 윤석열은 내려가는 추세라서 둘이 크로스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때까지가 제가 보기엔 점심때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바로 윤석열 쪽에서 총 네. 동원령이 내려지고 대구 경북 등 곳곳에서 총동원령이 내려져서 투표율이 쭉 올라가게 되죠. 네. 그러면서 뒤집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 상황실장도 했지만 지금도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그때 여러 번의 경험 속에서 지금 모두 다 아는 모든 지인을 나오게 해야 된다.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네. 예, 지금 간절히 호소합니다. 10시 기준으로 20대 대선